오늘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갱신형 특약과 비갱신형 특약, 과연 어떤 선택이 소비자에게 있어 옳은 선택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나오신 두 분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다면 안다, 안다정으로 유명하신 우리 정재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현이라고 하고요. 2003년도에 외국계 생보사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 20년 동안 보험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제가 한 6년 정도 설계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관리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초창기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안다정이라고 불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셔서. 자, 그리고 깐다면 깐다, 깐다김으로 유명하신 김정대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깐다면 깐다, 깐다김 김정대입니다. 저는 영업과 관리자로 7년 동안 외작에서 근무를 했고요. 정말 정글과 같은 GA에서 7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정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부터 범상치 않은 두 분이신데요. 자, 먼저 안다정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갱신형 특약과 비갱신형 특약,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갱신 특약보다는 비갱신 특약이 더 소비자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처음 갱신 특약이 나왔을 때 보험료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5년, 10년 지나면서 그 예시는 그냥 허상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그 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비갱신 특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실제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 상승 예시보다 실제 상승률이 높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함정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깐다김 선생님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네. 비갱신이라고는 주계약 말고는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특약을 갱신으로만 팔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갱신만 팔 생각입니다. 저는 좋은 보험하고 나쁜 보험 기준을 회사랑 설계사가 좋은 것이 나쁜 보험, 회사와 설계사에게 손해인 게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갱신 두려워서 비갱신으로 너무나게 비싸게 하고 보장은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중요한데 앞으로 먼 훗날에 은퇴했을 때 돈이 없을 걸 걱정하면서 지금조차 준비 못하는, 저는 비갱신 보험은 회사의 악덕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보험료 산출 기준도 이게 보험이라는 게 원래 십시일반과 그 다음에 상부상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정말로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나온 이유가 과도한 MRI 촬영, 그 다음에 도수치료, 주사제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돼서 갱신이 악영향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거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깐다김 선생님께서는 비싸고 보장을 못 받을 바에는 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갱신형 특약이 더 유리하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안다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갱신형 특약의 함정, 즉 우리 그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가입설계서의 그 보험료 상승 예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함정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갱신보험 특약료의 산출 기준은 위험 손해율이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뭐냐면 위험 손해율? 네, 지급 보험금을 수입 보험료로 나눠서 회사의 손해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이자율이라든지 사업비 등이 보험료 갱신에 영향을 주는데, 정말로 손해를 많이 끼친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악덕한 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시일반과 상부상조에 기조에 한 건데, 그걸 다 악용하는 사람, 유명한 외자계 보험 중에 예전에 천사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천사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2만원짜리 수술 특약 갖고 100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해갖고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가 진짜 많이 발생한 건데, 그걸 갖다가 갱신형이 뭐가 죄입니까? 악덕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죄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 손해율을 평가한 데 있어서 수입보험료에 대비 지급보험금이다. 네, 맞습니다.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게 그게 바로 위험 손해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실제 보험사에서 걷어들이는 수입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면 손해율을 올려서 그 부분에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태까지 이 갱신 특약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많은 제재를 해왔어요. 제재를 해왔고 극단
인간적으로 회사도 살아야 되고 저는 고객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그리고 4세대 보험이 나온 것처럼 그런 악덕한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갱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갱신으로 고객을 현혹시켜서 회사가 더 큰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갱신 보험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안 오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갱신 보험이랑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많이 내는 게 비갱신인데, 그렇다면 보장 금액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올라가줘야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비갱신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곳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납입보험료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수익 규모에 따른 기회비용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유 토론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험이 자꾸 상부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은 영리기업인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이고요.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거는 보험회사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이제 보험의 상부상조를 자꾸 갖다 대는 것보다,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재무 컨설턴트는 쉽게 말해서 태아보험부터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는 사망보험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재무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갱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향후에 인상이 된다면 나중에 80살에 건강하신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고객이 제대로 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갱신으로 가게 되면은 80살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게 저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말하면 될까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컨설턴트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준비되는 보험은 세상에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기가 지날 때까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보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런 보험은 정말로 저라도 가입하고 싶은데, 혹시 보험의 유지율이 안달정님께서는 네.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10년 정도 유지율이 얼마 정도? 10년 정도 유지요. 생선보 네, 생선보 합산입니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매일경제 그다음 손해보험협회 리포트 또 금융소비자원을 통해서 1년 유지율이 86%에서 5%, 2년 유지율이 68%에서 63%, 5년은 50% 안팎, 10년이 되면 20% 안팎이고요. 20년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10년이 20% 안팎이면 20년 동안 유지되는 보험은 저는 10% 언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명이 가입하면 10명도 유지를 안 하는 보험인데, 근데 이 유지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1억이면 수도권에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지금 1억으로는 집은커녕 전세도 못 얻고 반전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20년 전에 암보험 1,000만 원, 2,000만 원은 충분했던 그 가치가 만기가 됐어요. 죽을 때까지 이제 돈을 안 내도 암 보장 받는데 지금은 암보험이 2억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회사만 정말 배불린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 기간 동안은 비싸게 받고 보장은 작게 해주는 게 전 비갱신이랑 차이를 생각을 합니다. 안달정님 반론 있으십니까? 뭐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비갱신 설계를 하실 때 보통 몇 년 납으로 하시죠? 보통 20년 납합니다. 20년 납이죠, 그죠? 네. 최초 1년은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죠? 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줄겠죠, 그죠? 네. 20년 다 돼가면은 네. 거의 또 부담이 없겠죠, 그죠? 네. 항상 뭐 화폐 가치를 말씀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으로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역설이네, 저도 역설. 반대로 따지고 보면은 S 손보사에 한번 그 암보험 1,000만 원에 대해서 40세, 20년 납 100세 만기를 설계를 해봤는데요. 20년 내는 거는 1,000만 원 보장에 약 21,88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갱신 상품은 5,200원이에요. 그리고 60세, 지금 위험률이 똑같다면 60세에 3210원이 됩니다. 근데 8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오르겠죠.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예. 그런데 갱신령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쉽게 말해서 기대 수명이 2018년도 기준으로 82세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린대요. 네. 35%가. 그러면 살아계신 두 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조금 더 내더라도 20년 납 100세 만기를 가져가는 게 좋고, 네. 이게 부담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뒤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30년 납 100세 만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갱신형 보험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 둘 다 가입 시점에 그 보장 금액이 증액이 안 되는 건 똑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깐다김께서는 보험 유지율 통계를 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다조님께서는 80세까지의 그 보험료 예시를 그 예로 들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이 고정이라고 보면 과연 갱신형으로 놓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비갱신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득을 중점으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언젠간 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갈아탈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야 할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갱신보험료의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3년 갱신이 굉장히 많고 2010년 초반때만 해도 뇌졸중 특약은 손보사에 있었거든요. 3년 갱신, 뇌졸중 2천만 원 비갱신 30대 후반 제가 직접 설계했고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20년나 8세 만기랑 3년 갱신이랑 가격 차이가 22배가 났습니다. 그러면 3년간 100%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번은 갱신이 되고 그래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총량으로 했을 때 화폐 가치로도 현저히 갱신형이 유리했기 때문에 고객은 갱신형을 선택했고요. 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보험을 80세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건강보험의 손해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손해율이 50대부터 70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높다가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돌아가실 분들은 다 돌아가신다는 얘기고, 그래서 총량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갱신형이 유리하고, 그리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안다 형님, 20년 후에 살아계실 자신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내일 일도 모르는 게 네.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20년 갱신이 너무 좋아요. 왜냐? 20년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데, 아니 20년을 살 자신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네. 저는 현재의 가치가 아직 오지 않은 20년 후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장을 많이 받아야 돼요. 비갱신형 특약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위험률을 보험료로 환산한 그렇죠.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자신은 없다고 했지만 20년 뒤에 또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네? 나라가 보장을 해주죠. 살아있는데 아픈데. 아, 건강보험이 나라에서 네. 보장을 해주고 20년 후에는 지금 아픈 병들이 의료가 엄청나게 네. 발달돼서 20년 전만 해도 암이 걸리면 죽었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은 암 걸리면 돈만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험 혜택이, 우리가 복지국가, 선진국가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암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20년은 진짜 암이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의 감기약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결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이렇게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비논리적이에요. 아, 제가요? 네. 네. 나라가 다 해주는데 보험료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네. 아니요. 저는 또 이것도 있어요. 한 60, 70 넘어서 병 걸리면 네. 일단은 병의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요. 네. 아, 살 만큼 사셨으면 저는 그때 되면 나라가 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0대가 50살 될 때까지 60살 될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결혼을 해갖고 자녀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병이 걸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자녀들 다 큰 다음에 내가 병 걸리면 그래도 괜찮아.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네. 아, 제가 비갱신을 주장하는 거는 네. 이제 뭐 깐다김님처럼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보다 금액은 더 높지만 네. 비갱신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쵸.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연금도 많이 국민연금 줄인다고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비용이 돈이 없는데 보험료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덤까지 깔끔하게 잘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비갱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안다님께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아까 통계를 깐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 유지율이 약 90%, 그 다음에 10년 유지율이 약 20%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깐다김님 20년 갱신형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20년 유지율은 사실상 5%에서 5% 미만이 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 5% 미만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실상 새로 가입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 통계의 기준
기준이 통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목표로 이렇게 만드는 건지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저희 사무실만 해도 3년 차 유지율이 97%입니다. 뭐 자랑거리지만 높네요. 엄청나죠. IQA로 37회차가 97%인데 주변에 실손 가입하신 분들 계약하시나요? 잘 안 하죠. 안 하죠. 2007년도, 6년도부터 실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15년이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유지하고 계세요. 어떤 통계로 이제 그렇게 낮게 나오는지 저는 그 실손은 부분이 좀 중요한 거는 매년 새로 갱신하는 또 갱신보험. 그렇게 해야 되나? 네. 그게 해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쵸. 그럼 잘못된 통계네요. 그럼. 그게 아니고 실손은 갱신 특약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장기성과 동신, 비갱신 이런 상품들로 네. 통계를 낸 거고. 네. 아마 주계약 기준으로 산출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오류가 있다. 예. 근데 저는 주변에 보면 안다정님은 여태까지 보험을 몇 건 정도 가입하셨나요? 제가 지금 유지하는 것도 한 20건 넘죠. 가족들 거 합치면. 그러면 네. 토탈 가입하셨던 건 몇 건나 되실 것 같아요? 저축성 빼고는 대부분 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거의 예. 가입했던 보험의 예. 제 주변은 한 10%도 유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계속 좋은 게 나올 때마다 바깥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이상. 주변에 물어봐도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20년 이상 완납 혹시 유지하는 거 갱신형을 많이 파셔가지고 유지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네. 한번 그 전에 네. 입사 설명회 오시는 분들도 대상으로 물어봤고 제 주변 저희 가족들을 봐도 계속 갈아타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깐다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갱신형 특약의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보험계약 유지율 통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 들어서 아마 훗날 계속 유지했을 때 갱신 폭탄을 맞는다 하더라도 실산 통계에 비춰봤을 때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한테는 갱신 폭탄이 그렇게 온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는 과거 상병력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 자 처음에 저렴하게 보험을 잘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좋은 상품일수록 아마 갱신율이 높아지겠죠. 중간에 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생겼어요. 그분은 보험을 잘 가입한 건가요? 잘못 가입한 건가요? 보험료 싸게 내고 보장은 좋은데 이거 계속 유지하면 언젠간 정말 폭탄으로 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품인데 자기도 뭐 원치 않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상품은 갱신형이고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손은 갱신이고요. 실손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큰 질병들은 초창기에 자금이 많이 투입될수록 안정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손은 갱신형이고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말든 계속해서 최초 계약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손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아니요. 제가 말씀한 건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초기에 치료 비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때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평생 해주기 때문에 저는 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서는 나을 수가 없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임의 비급여라고 아예 급여 비급여에도 해당되지 않는 신약들 한 달 약값이 500만 원인데 순서를 기다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약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예 건강보험 배제되어 있는 상품이고 순전히 내 돈으로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걸로 약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도 받기도 힘들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치료받으면서 살거든요. 실비도 걔를 책임져 주진 않고 그러면 내가 암 걸렸을 때 2,000만 원밖에 없으면 4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약을. 근데 진단금 2억이면 적어도 그걸로 로봇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런 신약들 아예 이미 비교로 나와 있는 약들도 먹어서 생존활력을 높이는 게 저는 보험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논점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이제 높은 진단자금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해서 짧고 그죠? 갱신되면 좀 힘들게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비갱신주의자지만 어느 정도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갱신으로 줄기를 만드는 거죠. 몇 가지는 이렇게 갱신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갱신으로 가져가면은 너무 극단적인 설계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하셨다가 나중에 장수가 요즘 만연하고 있는 세상인데 장수 시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할지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럼 제가 안다준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데 아무래도 갱신형에 비해서 비갱신형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험료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보장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하고 비갱신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높은 수준의 보험료로 쭉 20년만 내고 마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보면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서 그만큼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않고 보험료 뭐 적정 수준 조금만 내면은 가입했으면 된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으신 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40대가 돼서 가입하시는 거나 50대랑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본인들이 용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보험 리모델링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거든요. 젊어서 내가 소득이 좀 적다면 약간 적지만 최대한의 보장을 가져가고 나중에 소득이 늘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발언 있으실까요? 팽팽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보였을 텐데 잘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